정보 처리 기사는 수제비! 안녕하세요. 저는 두움쌤. 보안쌤입니다. 계산 문제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OC가 6만 라인이고 개발자가 10명이며 개발자가 연평균 6천 라인을 개발한다. 이때 프로젝트 개발 기간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맨먼스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요. 맨먼스는 프로그래머의 월간 생산량 분의 LOC예요.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게 함정을 파놨는데요. 연평균이라고 써놨어요. LOC를 계산할 때는 월간 생산량이기 때문에 월평균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6만을 6천으로 나눴다면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LOC는 6만이에요. 근데 프로그래머의 월간 생산량이라고 했는데 1년에 6천 라인을 생산한다는 거는 12개월에 6천 라인을 생산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1개월에는 여기서 10이 나눠주면은 500라인이죠. 그래서 월간 생산량은 500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120 맨먼스가 됩니다. 네. 맨먼스라는 거는 한 명이 몇 개월 동안 일하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프로젝트에 한 명이 투입된 게 아니라 10명이나 투입이 됐어요. 네네. 그러면 프로젝트 개발 기간은 프로젝트 인력분의 맨먼스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인력은 10명이고 네. 맨먼스가 120이니까 12가 되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12개월이 됩니다. 단위도 꼭 써주셔야 됩니다. 네. PM 네트워크가 다음과 같을 때 임계 경로의 소요 기일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최단 기간을 구하려고 그래요. 보시면요. 이렇게 했을 때가 최단입니다. 그러면 1일, 3일, 2일에서 6일이거든요. 프로젝트 기간을 6일로 잡아볼게요. 이 일 어떻게 끝내죠? 못 끝내죠. 그래서 최단 기간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로 중에서 가장 긴 경로를 채택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작업들이 끝나게 되죠. 네, 그래서 프로젝트는 자기만 끝났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전체가 다 끝나야 끝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종료까지 경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렇게 가는 경로가 있어요. 자, 요거를 1번 경로라고 할 거고요. 그러면 A, B를 거치죠. 이때 1일 더하기 3일 더하기 2일 해서 6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로는요. 여기로 가볼게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C랑 B 방향으로 가는 건데 그럼 3일, 4일, 2일, 9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로는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경로는 C랑 D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3일에다가 1일에다가 3일을 더하니까 7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방향이 있어요. 이게 제일 길 것 같은데 C, D, E, F 방향으로 가네요. 네. 그럼 3일에다가 1일에다가 2일에다가 3일에다가 7일을 더해주면 16일이 되죠. 네, 16일. 자,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요 경로가 있네요. 자, 다섯 번째는 E랑 F 방향이 있고요. 2일 더하기 3일 더하기 7일. 그러면 12일이 돼서 최고 오래 걸리는 거는 요거네요. 네, 16일. 그래서 정답은 16일이 되고요. 그러면은 왜 임계 경로가 16일이 되느냐? 일단 이 경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로는 쉬지 않게 다 돌리는 거고요. 그 사이사이에 얘네들을 사람들을 투입해 가지고 끝내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프로젝트가 최대한 단축시키면 16일 내에 다 끝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CPM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임계 경로 소요 기일을 구할 때는 모든 경로 중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경로로 계산해 준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네. 테스트하려는 코드의 제어 흐름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이게 중요하네요. 결정 커버리지를 이용해서 화이트박스 테스트를 하려고 한다. 결정 커버리지를 100% 만족하도록 하는 테스트 케이스 2개를 쓰시오. 결정 커버리지라는 거 정의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결정 커버리지라는 거는 결정 포인트라는 게 요거예요. 요거. 결정 포인트 내에서 전체 조건식이 참이나 거짓의 결과를 수행하는 테스트 커버리지죠. 말로 하면 어려운데 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게 결정 포인트. 네.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이때 이 전체 조건이 참 한 번, 거짓 한 번이 실행돼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두 개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참이 한 번, 거짓이 한 번이 실행돼야 됩니다. 요런 테스트 케이스 2개를 써서 지금 색칠한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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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전부 다 통과할 수 있게 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얘가 참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x가 2보다 커야 돼요. 네, 뭐 3 이상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y가 2여야 돼요. 네.
결정 났네요. y는 2요. 네, y는 2고 뭐 x는 일단 3이라고 해볼게요. 네. 근데 g를 3으로 나눈 값을 g에다 넣으래요. 일단은 g 값을 정하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여기 한번 조건을 더 볼게요. x가 3이고 또는 g가 2보다 커야 된대요. 자, 그럼 여기는 g 값이 뭐든 상관없이 이미 x가 3이잖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참으로 가요. g는 아무 값이나 쓸게요. 대충 3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빨간색처럼 첫 번째 조건에서는 true, 두 번째 조건에서도 true 이렇게 만족을 하네요. 네. 지금 테스트 케이스를 두 개를 쓰라고 했는데 하나가 참이니까 나머지 테스트 케이스는 거짓이 나오게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요게 거짓이고 요게 거짓이어야 되는데 이게 또는이 있다 보니까 얘가 좀 까다롭네요. 그래서 얘가 둘 다 거짓이 되는 조건을 찾아볼게요. 일단은 g가 2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x는 3이 아니면 되니까 4로 넣어줄까요? 네, 4로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두 조건 다 만족해야 되는데 x는 2보다 크고 y는 2여야 돼요. 그러면은 y에다가 그냥 0을 집어넣을게요. 네. 그러면은 4, 0, 2를 넣어보면 x는 4보다 크다. 참이지만 y는 2다. 이게 거짓이에요. 네네. 그래서 전체는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가고요. 네. 여기서 x는 3, 거짓 또는 g는 2보다 크다. 거짓이네요. 네, 2는 2보다 크다는 거짓이죠. 그래서 전체가 거짓이 되죠. 그래서 false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구하시면 되고요. 이 테스트 케이스가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푼 것처럼 결정 포인트에서 참과 거짓이 한 번씩 수행되게 된다면 잘 구현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4개의 페이지를 수용할 수 있는 주기억 장치가 있대요. 4개. 그리고 초기에는 모두 비어 있다고 가정한다. 다음 순서대로 페이지 참조가 발생했을 때 LRU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몇 번의 페이지 결함이 발생하는가? 자, 일단 LRU가 뭔지를 알아야죠. LRU라는 게 Least Recently Used예요.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걸 교체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는 게 좋아요. 네. 지금 페이지 참조 순서가 9개네요. 네. 그리고 4개 페이지를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오래된 거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1을 넣었어요. 1을 넣으면 페이지 폴트가 발생합니다. 이제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비어있는 거에 넣으면 페이지 폴트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거예요. 하드디스크 같은데. 그리고 페이지라는 거는 주기억 장치예요. 그러면은 이 하드디스크에서 주기억 장치로 올리는 게 페이지 폴트예요. 네, 그래서 비어있는 거에 값이 들어가도 페이지 폴트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1이 들어오면서 페이지 폴트가 한 번 일어났고요. 자, 그 다음에 2라는 값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2가 제일 최근이니까 위에다 써주고 1은 한 칸 밀리죠. 네. 자, 그 다음에 3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는데요. 3이 들어오니까 기존의 2랑 1은 한 칸씩 밀립니다. 네. 밑에 있을수록 오래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2랑 3도 다 주기억 장치에 없던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페이지 폴트입니다. 이 상태에서 1을 넣었어요. 근데 이미 1은 있죠. 네네. 그러면 이미 있는 걸 사용하니까 페이지 폴트가 아니고요. 네. 가장 최근에 사용한 게 1이니까 1은 올라오고 나머지 3과 2는 한 칸씩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2를 넣었는데요. 2도 여기 있어요. 네. 그럼 2가 가장 최근에 사용됐으니까 가장 위로 올라오고 나머지는 한 칸씩 내려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4가 들어왔어요. 2, 1, 3. 이게 4가 없기 때문에 4가 들어오는 순간 페이지 폴트가 되고요. 2, 1, 3은 한 칸씩 밑으로 내려갑니다. 네네. 그 다음에 1을 사용했어요. 네. 1은 있죠. 네, 있으니까 이게 올라오고요. 네. 나머지는 한 칸씩 내려갑니다. 네. 4, 2, 3. 자, 이 상태에서 2를 사용했어요. 네. 2도 여기 있네요. 네네. 그럼 2가 올라오고 나머지는 한 칸씩 내려갑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5가 들어왔어요. 근데 5는 없죠. 네, 없으니까 맨 밑에 있는 3이 사라지고요. 네. 나머지는 다 한 칸씩 내려가고 그 빈자리를 5가 채웁니다. 그리고 5가 들어가면서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게 된 거죠. 네. 가장 오래된 걸 날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폴트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그래서 정답은 5회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P1, P2, P3, P4 4개의 프로세스들에 대하여 준비 상태에서의 도착 시간과 각 프로세스가 필요로 하는 총 실행 시간을 보여준다.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을 이용해 스케줄링 한다고 했을 때 평균 반환 시간을 계산하시오. 그리고 시간 할당량은 2라고 가정합니다. 먼저 라운드 로빈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라운드 로빈이라는 거는 CPU 할당 시간이 있어요.
여기는 할당량이 2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렇게 할당 시간 동안 프로세스에게 할당을 해줘요. 그러다가 이 프로세스가 이 할당 시간량을 넘어가게 되면 이 프로세스를 강제로 종료를 시키고 대기하고 있는 큐가 있어요. 그 대기 큐의 끝으로 가게 됩니다. 대기 큐에 대기하고 있는 가장 앞에 있는 프로세스를 이제 실행시키는 거죠. 자, 이거는 풀어보다 보면 이제 어떤 알고리즘인지 알게 되니까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는 대기 큐를 그려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0초부터 시작하는데요. 0초가 되자마자 P1이 도착했어요. 자, 근데 시간 할당량이 2초라고 했으니까 2초 동안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초 동안 P1이 실행되죠. 근데 0초, 1초, 2초 이렇게 되는데 그 사이에 P2가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하면 대기 큐에 있게 됩니다. 네, P2. 2초가 되는 순간 P1은 시간 할당량이 끝났어요. 그러면 P1은 대기 큐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대기 큐 맨 앞에 있던 P2가 2초 동안 시간을 할당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P2가 2초 동안 할당을 받아요. 근데 그 사이에 P3가 도착을 합니다. 여기죠. P3가 도착해서 대기 큐에 기다리게 되죠. 네, P2가 빠졌으니까 P1이 줄 맨 앞으로 서게 되고 그리고 P3는 뒤에 왔으니까 뒤에 서게 되죠. 네, 그리고 P2가 2초 동안 서비스를 받고 나면 이제 P2 끝났으니까 P2는 대기 큐의 맨 뒤로 가고요. 대기 큐 맨 앞에 있던 P1이 실행이 되죠. 네. 2초 동안 할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1은 끝나게 되겠네요. P1은 4초 동안만 서비스 받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4초가 끝났으니까 끝난 거죠. 네, 그럼 P1이 끝났는데 이 중간에 P4가 도착을 했어요. 네, 그럼 P4는 맨 뒤에 줄을 서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6초인 상황에서 대기 큐는 P3가 맨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P2, P4 순으로 서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P3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요. P3는 2초 동안 서비스를 받습니다. 네. 8이 되겠죠. 네. 근데 P3는 원래 2초만 받으면 되는 친구여서 끝났네요. 네, 2초 받았으니까 끝났어요. 그래서 P3는 끝. 네, 그럼 그 뒤에 서 있던 이제 P2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P2가 2초 동안 서비스를 받습니다. 네, 10. 그러면 서비스가 끝나면 대기 큐 맨 뒤로 가고요. 네, 그 다음에 P4가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네. 2초간 받겠네요. 네. 자, 그러면 P4가 P2 뒤로 가죠. 네, 자꾸 그림이 이제 뒤로 밀리네요. 그러면 P2가 이제 서비스를 받는데 P2가 2초 동안 서비스를 받으면 14. 그리고 P2는 총 6초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P4가 남았는데 P4는 지금 서비스를 1초만 더 받으면 돼요. 네, 네. 그래서 1초를 더 받으면 15.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반환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반환 시간이라는 거는 내가 도착을 하고 나서 서비스가 종료되는 시간을 반환 시간이라고 해요. 네, 자, 그러면은 종료 시간을 보겠습니다. P1은 6초에 끝났어요. 네. 6. 그리고 P2는 14. 네, 14에 끝났고요. P3는 8. 8, 그리고 P4는 15. 15죠. 반환 시간이라는 거는 도착 시간, 그러니까 요청한 시간부터 이 요청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반환 시간이라고 해요. 네, 그럼 종료 시간에서 도착 시간을 빼면 되죠. 그럼 P1은 6 빼기 0에서 6, 그리고 P2는 14에서 1을 빼니까 13. 13, P3는 8초에서 3초를 빼니까 5. 5, 그리고 P4는 15에서 5를 빼니까 10. 10 이렇게 되죠. 네, 평균 반환 시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다 더해서 4로 나눠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6 더하기 13 더하기 5 더하기 10을 4로 나누면 34, 8.5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8.5가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들이라서 꼭 복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